안녕하세요, 할다자입니다. 행시 2차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데요. 중간에 일요일이 껴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6일이 됩니다. 저도 매년 행정고시 2차 시험 기간이 되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격려의 말을 드리자면 2차 시험만 잘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이 하나 남아있긴 하지만 이 기나긴 고시의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차 시험의 성적을 바탕으로 3차 면접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 면접에서 무난히 봤다고 했을 때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합격생 신분이 되면 내년 5월에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또는 유예를 하면 내후년 2026년 5월에 연수원 들어가기 전까지 길게는 1년 반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17년 11월에 합격하고 나서 2019년 5월에 연수원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어떤 직업도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 1년 반씩이나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시가 지닌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럽만 2번을 갔고요. 총 2달을 여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트남, 대만, 홍콩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도 많이 다녔고 여행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연수원에 들어가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연수원 동기들이랑 친해지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누군가에게는 새내기 때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일일 수 있어요. 우선 거기 있는 전원이 목표를 이루어서 굉장히 심리적인 여유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점에서 좀 정서적으로 잘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지기가 더 좋아요. 아무튼 합격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당장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시긴 어려울 거고 이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7월 3일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앞으로의 열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두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2-3번 다운됐던 복서가 그로기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버티는 시간입니다.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자면 모두가 다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 혼자만 힘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기만 해도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행정고시 2차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험 직전에 여러분이 챙겨야 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번의 2차 시험에 응시를 했고요. 2013년에는 군 복무 중에 예비순환을 듣다가 들어간 것이라서 별 의미가 없었다고 쳐도 4번의 2차 시험을 제대로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4번의 시험과 마지막 5번째 시험에서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제 합격의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떤 상태냐면 예비순환부터 사순환까지 같은 과목의 강의를 3번, 4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점차 디테일에 집중하게 되고 어려운 이론에 주목하게 됩니다. 학원 수업도 예비순환이나 1순환에서는 기본기를 가르쳤다면 이 기본 개념에서 머물지 않고 3순환, 4순환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이론들, 총론보다는 강론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학 3순환에서는 사례를 알려주기 시작하고 경제학에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곧 나올 것 같은 그런 불이타 문제에 대비하라고 하고요. 행정법에서는 최신 판례들을 가져와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2차 시험을 치러본 경험상 시험이 다가올수록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은 반드시 기본기를 더 다져야 됩니다. 두꺼운 교수님의 서적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지금쯤이면 단권화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기본 개념에 대한 정리는 어디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을 찌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한 지 1-2달밖에 안 된 후배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었을 때 여러분이 말문이 막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원래 공부를 하다 보면 초심자의 질문이 제일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채워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행시는 매년 새로운 문제 그리고 낯선 이론이 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적인 질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목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경제학은 한마디로 효용 극대화, 비용 극소화의 학문입니다. 어느 문제가 나오든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한 수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걸 세울 수 없다고 하면 절대 고득점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법은 빈출 논점에 대한 완벽한 숙지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학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권리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원소피 재임관으로 이어지는 행정소송법의 기본 내용을 사례 검토에 충실히 녹여낼 수 없다면 아직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대원소피 재임관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면 그 역시 아직 기초가 부족한 것이겠죠. 대원소피 재임관이 뭔지 모르겠고 왜 이 순서로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것도 아직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학은 많은 수험생들이 수사적인 어휘로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행정학은 공무원이 지닐 수밖에 없는 내적 갈등을 이론으로 녹여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간과했을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이랑 공사행정 이론론 이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에 대한 암기도 행정법만큼 뚜렷하게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것 같아 보이지만 행정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과학적 서술이 되기 때문이고 그 바탕은 이론과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그리고 이에 따른 서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하시고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시고 이론을 전개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관료제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관료제는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관료제고 이 관료제의 특징은 뭐뭐뭐뭐다 라고 해놓고 관료제라는 단어를 써야 이게 과학적인 서술이 됩니다. 이런 정의도 내리지 않고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풀어내기 시작하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정치행정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대부분의 행정학 이론은 정치와 행정이 같은지 다른지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랑 분리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다수의 이론을 구분할 수 있고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첫 단락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이나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 행정학의 첫 단락을 쓰는 게 매우 간편하게 느껴졌고 쉽게 느껴졌어요. 행정학은 사실 100년밖에 안 된 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짧아서 논의의 배경,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서술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학이 좀 말이 길어지는데 아까 관료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관료제도 그렇고 NPM도 그렇고 뭐 뉴거버넌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이론들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기계적으로 써낼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암기가 안 됐는데 내가 사례를 익히겠다? 사례에 들어가는 배점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배점이 훨씬 커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시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험을 잘 보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이 임박할수록 내 눈에 낯설어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이론을 익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매년 나오는 기본 개념을 더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앞선 4차례 시험에서 브리타에 대비하고 뭐 어려운 이론에 집중하고 했는데 결국은 기본기가 부족해서 조금만 비틀어서 문제를 내면 제가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본질을 알았으면 질문을 변형해서 냈을 때에도 제가 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응용된 이론들이나 너무 디테일에 집중한 이론들만 숙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안을 작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4번째 시험에서도 합격선에서 한참 동떨어진 점수로 탈락을 했는데 5번째 시험을 볼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기를 철저히 다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시험 직전, 시험 전날에도 기본 개념을 숙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사례라든지 브리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보지는 않았죠. 보긴 보는데 기본기를 더 열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개념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기억나는 건 경제학 시험날인데 시험장에서 한 문제의 풀이법이 좀 보이지 않았어요. 아, 이거 뭐더라?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것도 7년 전이라서 그 문제가 뭐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한데 그 느낌만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철렁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건 효용을 극대화하든지 비용을 극소화하든지 어쨌든 경제학의 해법은 다 같은 데에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식을 세우고 내가 풀이를 해봐야겠다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경제학 점수를 아주 잘 받았어요. 그 문제도 답을 맞췄고 제가 그 당시 94점을 받았는데 당시에 일행직 수석이 97점이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점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사실 진작 이런 조언을 드렸어야 되는데 2차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서야 조언을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최근에 회사 일도 바쁘고 했는데 지금 피셋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가 모든 서점에서 품절돼서 구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일부 고시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교보문고 오프라인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런 조언을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뭐 한편으로는 아직도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험이니까 당장 오늘도 거의 시간이 다 가고요. 3일이 남았는데요. 3일이면 기본기 다시 익히시는 데는 충분해요. 혹시 아직 외우지 못한 누군가 찔렀을 때 나올 정도로 숙지가 안 된 기본 개념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하시고 다가오는 2차 시험에서 부디 좋은 성적 거두셔서 9월 26일에 웃으면서 2차 합격 문자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